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여론조사의 함정, 불공정 여론정치가 한국을 후진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11월 5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세부 내용을 놓고 국민들에게 어떤 내용의 질문 문항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기싸움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 각 후보자들 간의 정치적 유불리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에 유리한 후보가 누구인가라는 선택하기로 한다라는 원칙만 세워졌을 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각 후보자들 간에 가장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는 쟁점은 여론조사 문항을 양자 가상 대결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지 선다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인데, 양자 가상 대결이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놓고 국민의힘 후보를 각각 한 명씩 선택하는 질문 방식입니다. 반면 사지 선다형은 국민의힘 후보 4명의 이름을 제시한 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어떤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를 질문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표본 추출에서부터 여론조사원이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결과에도 큰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질문을 할 것인가 역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을 우려하는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양자 대결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홍준표 캠프 쪽에서는 사지 선다형 문항 방식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떠나서 여론조사의 질문 방식 하나만으로도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국가 지도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여론조사 공화국이다라는 명예롭지 못한 별명을 얻은 지가 오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여론조사는 여론의 정확한 동향을 집어주는 풍향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지 오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기간에 실시해서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인데도 결과들이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서로 아전 인수식 해석으로 자신들의 우위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경우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방법을 두고 막판까지 갈등을 빚으면서 파국 위기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어느 후보를 선호하느냐고 묻는 적합도 조사를, 정몽준 후보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맞붙어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묻는 경쟁력 문구를 주장을 했는데, 결국 최종 문구는 이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 노무현, 정몽준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라는 절충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조사 결과 사이에 편차에서 노무현은 한 조사에서는 4.4포인트 앞섰지만은 다른 조사에서는 단 1.8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선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조사가 똑같은 질문지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인데요. 같은 질문지를 사용해도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고 조사원이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여론의 추이를 제대로 읽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겠지만은, 단지 참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여론조사가 중대한 결정과 결론의 최종 심판의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은 지극히 위험한 제도적 취약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내 경선에 일반인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치 못한 룰이라고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당내 자체 선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중앙선관위의 투표와 여론조사 일체를 위임한 사실에 대해서 2차 컷오프에서 탈락을 한 황교안 후보는 지난 4.15 총선에 이어서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 후보별 투표율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2차 예비경선 순위와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발표 직후 이를 모두 파기했다라고 발표했지만 후보들 간 순위와 수치가 담긴 글이 돌면서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황교안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모종의 음모와 어떤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만의 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밝혀진 사실과 같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중앙선관위는 무려 13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 또는 당선 무효 소송의 피고인이며 부정선거의 산실로 의심받고 있는 그러한 중앙선관위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일체를 일임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황교안 후보 쪽의 일관된 주장인 것입니다. 이미 국내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선거 전문가들 역시 여론조사 기관은 의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에 대해서 향후 공식적인 정부 기관의 감사 등을 통해서 이들 여론조사 기관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여론조사 방식 및 여론조사 표본 추출 대상에 따라서 지지율이 천차만별이므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 대수특필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언론사들은 어떤 특정 후보와 유착 관계에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면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여론조사 기관들로 이러한 조사 기관들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개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금전적 유혹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은 부정선거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로서 처음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에 의해서 어떤 조사기관에서 갑자기 조작된 높은 지지율을 발표한 다음 또 다른 몇몇 여론조사기관에서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로 지원 사격을 해준 다음 주류 언론 두세 곳에서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화한다면 새로운 여론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조작은 대한민국 전체를 일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기 게임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 정치의 근본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여론조사의 지나친 오남용은 경쟁적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게 되면서 국력을 약화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반 위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의해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실시될 여러 여론조사야말로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적 의사를 확인하는 공정한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의 정확한 판단과 분명한 의사표시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떠한 부정도 없이 정당하고 깨끗한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성공하기를 염원하는 저의 기도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